Welcome back everyone. 자, 이 영상에서는 제가 뭐 짧고 굵게 그동안 제가 댓글로 받았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to 그리고 with를 둘 다 달고 다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compare과 familiar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be compared to, be compared with, 그리고 be familiar to, be familiar with 이렇게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어떤 뜻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각각의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그림을 잘 보셔야 합니다. to는 어디로 향함의 그림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compare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과 어떤 거를 이제 비교하다라는 이 기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보시면 compare A to B라는 이 표현은 그 A를 B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딱 갖다 대보는 거에 가깝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 있죠. 정말 그 닮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딱 보고 나서요. 야, 너 저기 아빠 옆에 가서 한번 서봐라. 그러고 딱 서보니까 와, 진짜 닮은 게 더 부각이 돼서 막 웃음이 막 터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A를 그 B에다가 이렇게 맞추어 본다라는 것은 A와 B의 어떤 비슷함을 그려내는 그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Life can be compared to a journey. 삶은 여행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life라는 거를 그 journey라는 거에 딱 갖다가 대보니까 유사한 면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삶은 여행에 비유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한편 compare A with B는요, A와 B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두 개를 아주 유심히 보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그 틀린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Let's compare the new book with the previous ones. 새 책을 그 지난 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번 책을 그 지난 책들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쫙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책이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다른 점을 부각할 때, 이럴 때 이제 compare하고 이제 with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물론 이 구분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뭐뭐와 비교하여 라는 이 표현으로 쓰는 compare to, compare with 이런 경우는 이제 미국 영어인지 영국 영어인지에 따라서 좀 갈리기도 합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compared to가 좀 더 일반적인 반면에 영국 영어에서는 compared with가 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점에 차가 나요 비유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주로 to를 쓰고요. 다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란히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with를 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구분법은 이제 미국 영어에서 좀 더 두드러진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뭐뭐와 비교하여라는 이 굳어진 표현으로 쓸 때는 미국 영어는 compared to를 더 선호하고요. 영국 영어는 compared with를 좀 더 선호한다. 뭐 이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뭐 괜찮은 정리인가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compare의 케이스와는 달리 familiar 같은 경우는요, 이 단어 뒤에다가 이제 to를 쓰는지 with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둘 사이의 구분이 매우 확실한 편입니다. to는 이제 어디로 향함의 그런 그림이 있지만 with에는 이제 그런 그림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한테 누군가가 어떠한 그 새로운 개념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개념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I'm not familiar with the concept. I는 그대로 있고 이제 이 I를 기준으로 그 concept이 그 familiar, 즉 익숙한 그 상태로 with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판단해 보았을 때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개념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 또는 뭐 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개념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to를 쓰지 않고 with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그 주어가 이 I가 아니라 the concept, 이걸로 이제 바뀐 경우는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 익숙한 상태로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겠죠. 네, 그럴 때는 맞습니다. 바로 to를 씁니다. 그래서 the concept is not familiar to me. 그 개념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를 이렇게 익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사람은 늘 그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익숙하면 그것이 익숙한 상태로 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 나는, 우리는, 그는, 그녀는, 그들은 familiar with 무엇이다. I am familiar with 무엇. You are familiar with 무엇. He is familiar with 무엇.
She is familiar with 무엇. We are familiar with 무엇. They are familiar with 무엇.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내서 뭐 들려주거나 보여주거나 뭐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familiar 한지 안 한지 이거를 판단을 하면 되니까 어디로 향하는 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to를 쓴다. 무엇 is familiar to me? 무엇 is familiar to you? 무엇 is familiar to him? 무엇 is familiar to her? 무엇 is familiar to us? 무엇 is familiar to them?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표현들을 익힐 때 진짜 무지하게 고생을 했었군요. 이거를 하나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제가 머리를 굴렸었다니. 그때는 진짜 답답했지만 그렇게 머리를 굴린 결과 이렇게 또 팁을 하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나쁜 투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절대적일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제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과 그다음에 구글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고 또 굉장히 보람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